밥이 보약이라고 하죠. 식물의 밥은 NPK입니다. 질소, 인산, 칼륨이죠. 인산은 생일밥입니다. 1년에 한 번만 주면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은농부입니다. 제가 오늘 고추 2차 추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고추 추비를 하는 김에 고추에 대한 비료 이야기, 즉 영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추는 다비성 작물이라고 해서 비료를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작물입니다. 농사를 하다 보면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작년에 했던 걸 올해도 하고 또 내년에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비료, 즉 영양 이야기도 작년에 이야기했던 게 많이 중복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영상 올린 것 중에 자면서 들어도 되는 비료 이야기라는 걸 한번 업데이트 한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편집해서 같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이야기 중에서 인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했었는데요, 인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인산은 제가 생일밥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만 주면 된다고 했는데요, 인산을 1년에 한 번을 줄 때 인산이 많이 있는 비료, 인산 비료를 한번 꼭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작물 중기나 후기 정도 되면은 인산이 부족하게 됩니다. 인산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때 비료를 주게 되면요 늦습니다. 인산 비료로 밭에 뿌렸을 때 작물이 이렇게 흡수를 하려고 하면은 한 15일 이상 걸립니다. 그때 비료를 주는 건 늦고요, 작물에 인산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비료를 주는 게 아니고 연면 시비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만 유념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추를 키우면 영양제를 많이 주시죠. 저도 사실 많이 줍니다. 근데 이 내 새끼들한테는 산삼, 녹용 이런 좋은 영양제를 사실 주고 싶은 게 다 같은 마음이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산삼과 녹용에 버금가는 영양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이 보약이라고 하죠. 식물의 밥은 NPK입니다. 질소, 인산, 칼륨이죠. 우리가 밭장만을 할 때 미끄럼이나 밑비료로 1차적으로 하면 밥은 다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밥은 한 번만 주면 안 됩니다. 사람도 밥을 계속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내 새끼들도 밥은 먹여야 됩니다. 근데 사람처럼 매일 먹는 건 아니고 한 20일에서 25일마다 한 번씩 밥을 줍니다. 그때 주는 게 NK 비료입니다. 제가 주식이 NPK라고 했는데 P가 빠졌죠. 그러니까 인산이 빠졌습니다. 질소와 칼륨만 주는데 인산은 생일밥입니다. 1년에 한 번만 주면은 됩니다. 내 고추밭에 수분이 특별히 모자라거나 가뭄이 오지 않는 이상은 인산은 1년에 한 번 주는 생일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 작물에 이상이 오면은 그때 한번 비료를 주시면 되는데 특별히 필요치는 않습니다. 이제 NPK라는 밥을 먹였으니까 밥만 주면 안 되고 이제 반찬도 줘야 됩니다. 반찬은 영양제입니다. 영양제에는 여러가지 아주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한 4가지 정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밑비료나 미끄럼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더 이상 안 줘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이제 반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먹는 게 반찬 중에서는 김치죠. 김치는 칼슘입니다. 그런데 귀한 내 새끼들은 잘 안 먹죠. 그래서 김치를 이렇게 빨아서 주거나 이렇게 밥숟가락에 얹어서 이렇게 떠먹여 줍니다. 이게 연면십입니다. 김치는 식물의 잎이나 줄기를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단단하게 해주고요. 잎이 튼튼하고 열매가 단단하면은 당연히 병충해가 적게 오겠죠. 그러니까 병충해에 강해집니다. 다음은 국과 숭늉입니다. 국과 숭늉은
붕소입니다. 입이 까칠하고 뭐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그때는 이게 밥도 잘 안 넘어가고 뭐 반찬도 잘 안 넘어가죠. 그때 이제 국물 한 숟가락 먹고 숭늉 한 숟가락 딱 먹고 나면은 잘 내려가죠. 붕소가 하는 역할입니다. 작물들한테 영양분을 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붕소도 가끔씩 줘야 되겠죠. 그리고 반찬 중에 간장, 고추장, 뭐 된장 빠지면 안 되죠. 황입니다. 간장, 고추장, 된장을 이렇게 뭐 음식 할 때 넣어가 먹든지 이렇게 찍어 먹으면 음식이 더 맛있어지죠. 똑같습니다. 황입니다. 황이 고유의 맛을 살려줍니다. 고추에 황을 이렇게 뿌리거나 시비를 해주게 되면은 고추가 그냥 매운 게 아니고 달큰하면서 매워지고요. 마늘 같은 경우도 황을 시비나 살포를 해주게 되면은 알싸하고 달게 맵습니다. 이런 식으로 황은 열매나 이런 과일들한테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제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소화도 시킬 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식물의 광합성 작용을 촉진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운동을 하면은 튼튼해지는 거하고 비슷하죠. 광합성 작용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양분을 저장한다든지 뿌리에 빨리 활착시켜 주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고추 정식하고 초기에 마그네슘을 뿌려주든지 아니면은 여름에 긴 장마나 날씨가 흐린 날이 많고 뭐 이럴 때는 마그네슘을 살포해 주면은 효과가 좋습니다. 밥과 반찬 요 정도만 하면은 고추를 재배하는데 큰 무리는 이제 없을 겁니다. 내 새끼들한테 내가 만들어 줄 수 있는 영양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영양제는 이렇게 사서 줘도 되는데 내가 필요한 거는 내 새끼들한테는 내가 만들어 먹이면 더 좋겠죠. 그러면 이 재료를 먼저 사야 되니까 재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소가 있습니다. 질소는 농협경제사업장에 가서 사시면 되는데 15,000원 이하입니다. 한 포대기 20kg 사놓으면 텃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년 10년은 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질소가 이제 요소입니다. 요소 비료를 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칼슘을 사면 되는데요. 칼슘은 모든 칼슘제의 원료는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을 사면 되겠죠. 염화칼슘 5kg 사면은 그것도 한 7,000원, 6,000원, 7,000원 이 정도뿐이 안 합니다. 염화칼슘은 뭐 옥션이나 뭐 지마켓 이런 데 가면은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붕소를 사야 됩니다. 붕소는 일반 붕소가 아닌 물에 잘 녹는 수용성 붕소를 사셔야 됩니다. 붕소는 500g 한 봉지에 이것도 10,000원 밑으로입니다.